몇 시간을 넘게 그는 총상을 입은 채 적들의 추격을 피해 숲속을 헤매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2005년 아프가니스탄 쿠나르 주 코란갈 계곡. 그날 지옥의 문은 그곳에서 열렸습니다. 1. 배경. 국토의 많은 면적이 히말라야 산맥의 줄기로 해발 5,000m의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은 아프가니스탄.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전사의 나라. 이곳에서 미군 특수부대 역사상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2005년 탈레반 세력 고가치 표적 제거를 위해 미 특수전 사령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2. 임무. 탈레반의 야전지휘관 아흐마드 샤. 그는 연이어 미군 헬기와 수송대를 공격하여 미군의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당초 이 임무는 미해 병적 역정찰조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특수전 사령부가 개입하며 네이비실 10팀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10팀의 정찰조는 아흐마드 샤가 자주 출몰하는 쿠나르주의 코란갈 계곡 인근 마을에 침투, 그의 동선을 파악, 추후 항공폭탄 유도 등 후속 타격을 위한 사전 정찰 임무를 맡게 됩니다. 6월 27일 새벽 목표 지역에서 좀 떨어진 쇼타로 사르 지역의 헬기로 4명의 대원이 투입됩니다. 고가치 표적 제거를 위해선 은밀성이 최고인데 미군은 작전 일주일 전부터 이 지역의 헬기를 계속 날려서 탈레반은 이미 곳곳에 무전기를 가진 목동과 정보원을 풀어 헬기의 이동 루트를 파악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팀은 7시간을 강아지점에서 코란갈 계곡 인근까지 걸어가며 인근 마을에서 타겟인 아흐마드 샤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상황. 대원들은 정찰 임무 수행 중 마을 인근에서 목동 3명과 우연히 조우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이들을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임무 완수를 위해 제거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 비무장민간인을 살해하면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경우 살인죄로 기소되기에 죽일 수도, 그렇다고 탈레반 정보원 일줄도 모르는 이들을 놓아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표 끝에 이들을 풀어주고 퇴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악몽의 시작. 풀려난 목동들은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 탈레반에게 미군 출현지점, 미군의 숫자 등을 알렸고 탈레반은 수십 명의 인원을 세계적으로 분산 실 대원들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1시간 후 탈레반은 실 대원들을 찾아냈고 곧 바로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소총만 가진 실 대원들에 비해 PKM 러시아 경기관총 RPG 7회 중화기까지 가지고 대원들을 화력으로 제압하였습니다. 이런 화력의 열세 속에서 대원들은 교전을 하면서 한편으론 탈출을 위해 본대와 통신을 시도하지만 통신이 원활치 않아서 결국 팀장인 마이클 머피 대위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지대로 올라가 교신에 성공합니다. 마이클 대위는 탈출 시도와 추가 사격을 이끌었지만 곧 탈레반의 집중 사격으로 땅에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실 10팀 신속대응팀 대원 8명은 곧바로 치누크 헬기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이 같은 실팀 동료 대원들이 사지에 몰려 구조를 요청하니 그들은 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구조팀 헬기가 코란갈 계곡 북서쪽에서 접근하며 다가올 때 이미 거기에는 RPG-7을 가지고 탈레반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쏜 RPG-7은 헬기 동체에 맞아 헬기는 계곡 벼랑 끝에 단순히 불시착하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합니다. 아울러 코란갈 계곡 아래쪽으로 퇴출하던 나머지 대원 2명도 탈레반의 집중 사격으로 교전하다 전사하게 됩니다. 한편 팀원 중 러트렐 병장은 총격과 부상으로 계곡에서 굴러 넘어져 산속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건 인근 파슈툰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러트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치료해주고 사흘 뒤인 7월 2일 인근에 주둔하던 미해병대 기지로 찾아가 러트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미군은 곧바로 그린벨에 제20 특수전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러트렐이 숨어있던 파슈툰족 마을을 포위하고 있던 탈레반과 교전을 벌여 이들을 격퇴하고 미군은
사흘 만에 러트레를 구조하게 됩니다. 5. 피해 상황 및 작전에 대한 평가. 해당 레드윙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 임무에서 미군은 네이비실 11명이 전사, 160 특수항공구조대 헬기 승무원 8명 전사 등 총 19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전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당초 해병대 저격정찰조에게 임무를 맡겼다면 좋았을 텐데 투입된 네이비실 10팀 정찰조는 실전 경험이 있는 요원은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설정한 고가치 표적이라면 좀 더 실전 경험이 많은 대원들을 투입하거나 해병대 정찰조에 임무를 맡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통신장비의 부실. 특수부대는 항상 임무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본대와의 통신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지에서나 작동할 PRC-148 멀티밴드 무전기는 5000m 해발 고산지대에서는 부실한 통신장비였기에 당초부터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실 정찰팀이 고산지대에서도 작동 가능한 UHF 위성 무전기를 가지고 갔으면 인근 105mm 곡사포를 가지고 있던 해병대에 정밀지원 사격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화기의 부실. 이들은 소수 정찰 임무상 경무장 M421 카빈 소총 위주로 무장해 다수의 탈레반과 사실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이비실 팀은 소수가 투입될수록 무장은 강력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M249소 기관총이나 7.62mm급 기관총을 최소 일정, 그리고 유탄 발사기 M234수는 2명, 나머지는 분대 지정 사수를 위한 저격총 일정으로 4명을 꾸렸다면 활용면에서 더 충실했을 겁니다. 교전 수칙의 모호성. 탈레반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선 민간인과의 조우를 이미 예상하고 본대 측면에서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본대와 퇴출로를 확정한 다음 퇴출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이들 목동들을 붙잡아두고 퇴출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인원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 정찰조가 새벽 시간에만 돌아다니고 민간인과의 접촉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작전은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특수부대의 작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철나라였습니다.